안녕하세요. 리앤컴퍼니 이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창업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창업자들은 대부분 신뢰 기반에서 서로 합심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한국적인 어떤 문화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계약서를 쓰지 말고 내가 너를 믿고 너도 나를 믿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데 계약서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하면서 주주간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공동창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사가 시작이 되면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창업자 간 분쟁을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또는 이미 발생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두 계약만 있다면, 그리고 주주간 계약서가 없다면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지, 지분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수익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불분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 간 계약이 첫 번째로 문제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대표 사이에 그중 한 명이 퇴사할 때 문제입니다. 특히 퇴사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 이 부분이 되게 문제가 되는데요.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의결권 행사의 모호성, 그리고 의결권 행사가 굉장히 더뎌지는 점, 이런 것들이 회사의 경쟁력에도 굉장히 크게 문제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이 퇴사를 하면 리버스 베스팅이라는 조약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리버스 베스팅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면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지분을 확정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근무를 하지 않으면 베스팅 조항에 따라서 본인의 지분을 확보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이제 회사의 안정적인 지분 구조를 위해서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본인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던 지분을 일정 금액으로 되판다, 이런 환매 조항도 문제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식재산권의 분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 안에서 법인의 소유로 귀속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개발자가 개인 소유로 등재를 하거나 특허권을 발행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지식재산권을 법인에 귀속시킬 것인지, 퇴사하는 개발자에게 그 귀속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주주간 계약. 계약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말하면 불료식 행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행위가 어떤 형태이든지 상관이 없다. 두 사람이 계약만 하면 그것이 계약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두상 계약이든 심지어는 묵시적 계약도 계약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주간 계약서 없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입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주주간 계약이 법률적 분쟁으로 비화된다면 이것은 입증을 해야겠죠. 그런데 주주간 계약이 단순히 구두 계약이다, 또는 묵시적 계약이다, 이렇게 된다면 디테일하고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주주간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이런 것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협의에 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입증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도 주주간 계약서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특히 창업 초기에 이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큰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의결권 행사 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회사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만 굉장히 감정 소모적인 과정입니다. 사람을 해고하거나 고용하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실 텐데요. 이럴 때는 본인의 감정을 잘 추스리시고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로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다음에 첫 번째로 준비할 것이 기존에 확정된 법률적 권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주로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 명부, 그리고 주주간 계약서,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에 확정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확정된 권리를 먼저 체크를 하고, 이것이 재판 그리고 소송으로 가지 않고 협의, 조정, 합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 재산권의 귀속 여부입니다. 이것은 특히 스타트업에서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발자가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된다. 그런데 딱히 계약서 없이 포위로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자가 자기 명의로 특허권을 출원한다든지 본인의 명의로 소스 코드를 확보해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 재산권이 개발자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법인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누구가 퇴사하면 이전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증거 자료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주간 계약서 또는 기타 계약서, 주주 명부, 정관, 이런 것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그 계약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서면들이 없다면 보통 이제 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확보를 하셔가지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권리가 무엇인지 또는 불리한 권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명확히 하시고 더 큰 분쟁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변호인의 적극적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 스타트업 문화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계약서를 요즘 많이 작성하는 추세인데요. 중요한 계약서 한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주간 계약서입니다. 지분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결권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공동 창업자 중에 누군가가 퇴사했을 경우에는 지분의 구조는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계약서고요. 스타트업 또는 일반 창업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가장 먼저 작성해야 될 계약서가 주주간 계약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분 베스팅 확약서입니다. 지분 베스팅이라는 것이 일정 기간 동안 그 회사에서 근무함으로써 본인의 지분을 확보받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대부분 3년에서 4년 동안 근무를 하고 그 근무 기간이 다 이루어진다면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갑자기 동업을 하다가 퇴사하는 경우에 이 지분 베스팅 확약서를 근거로 해서 그 지분 구조를 명확히 한다는 데 취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식재산권 양도 확약서입니다. 이 지식재산권이 법인에 기속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지식재산권 양도 확약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특허를 출원했는데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공동 대표자 또는 실무자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특히 소프트웨어 회사라든가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이 사업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요. 지식재산권이 귀속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양도 확약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계약서들은 단순히 주주간 계약서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계약서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계약서들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있지 않다거나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창업자분들이라면 이 계약서를 구비하는 것이 본인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정관이나 주주간 계약서에 대표 권한 유지 조건이 없다면 주주총회 또는 이사의 결정에 따라서 해임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해임도 적법 절차를 거쳐야겠죠. 상법을 필두로 한 일련의 법률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사의 결정이 없었다거나 주총 결정이 없었다거나 또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임이 무효다, 이사의 결정이 무효다 이런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창업을 하거나 또는 공동 대표로 회사에 재직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관이나 주주간 계약서의 해임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또는 언제 해임이 가능한지 적법하고 유효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발생하였던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 기속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온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창업 초기부터 이 지식재산권의 기속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지식재산과 관련된 권리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경업금지 약정 또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을 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로 받은 대출이라면 법인이 책임져야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의 명의로 대출을 했지만 그것을 개인이 유용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횡령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고요. 이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액이 된다면 특경법상 횡령죄가 적용이 됩니다. 꽤 중한 범죄인데요. 이런 범죄들은 형사처벌만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명의로 대출을 했는데 다른 이사들이 이것을 몰랐다, 알면서 묵인했다. 그러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법률상 이제 성관 주의 의무라고 하는데요. 연대 책임을 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 유념하시고 회사의 운영에 참작하셨으면 합니다.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한다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횡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중의 승인 구조 정도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동창업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함으로써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더 큰 시너지를 만드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작은 분쟁의 씨앗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창업을 할 때는 신중하고 냉철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지분 구조를 명확히 하고 또 권리 기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 향후 일어날 문제를 법률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는 공동창업 또는 스타트업을 하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주관 계약서, 지식재산권의 기속 주체를 정하기 위한 계약서 또는 주주 명부 등 창업을 위해 자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 자문을 통해서 법률적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 더 나아가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리엔컴퍼니와 소통하셔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리엔컴퍼니 법률사무소 이태훈 변호사였습니다.